네, 이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모셨습니다. 완전히 저희 방송에 완전히 고정을 이제 꽤 차실 분이야 지금요. 네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스케줄상, 네. 우리 이제 나오면 이제 스케줄표가 있잖아요. 스케줄표를 완전히 무시하는 분이죠. 그런 만큼이면 어느 분이세요? 자, 어제도 모셨었죠. 네. 어제도 모셨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각 자체가 한국 시장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네. 중국 시장도 당연히 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1등 기업은 미국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 미국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한국 주식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거고, 또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럼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미국 그럼요. 시장을 다는 것도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장우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틀 연속으로 오시니까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이제 그래서 키워드림 창이 여셨어요? 네. 예, 마이크를 네. 설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집에 있는 PC가 좀 말을 좀 안 들어서 네. 어제는 못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네. 하려고 계획 중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자주 불러주셔갖고 네네. 예. 또 사실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디서 뭔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리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네네. 사실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뭐 키움의 투자 전략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잠시만요. 장영무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승원 교수 네네. 우리 디스 하시는데 네. 우린 수준이 그냥 번역하고 이렇게 슬쩍 해주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니? 우리는 그런 거지. 우린 그런 거였어. 아닙니다. 마음이 혹 상했어요. 네. 그래도 어쩜 좋아. 진짜 분이 오셨으니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뭐 네. 개인적인 내용이다. 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3년 전에 이 업계를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네.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이제 기피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심화되는데 과연 내가 이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 네. 근데 사실 돌아오게 된 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하기. 혹시 네.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맨날 하죠. 아, 그렇습니까? 뭐 어려워요, 그게. 약간, 저보다 모르는 분야가 있었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블로그에 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정리가 다 잘 돼서. 여기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제 화면 저를 아주 클로즈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약속드렸던 거거든요, 이게요. 이게 딱 보실 좀 크해지면 이게 엘리폰이라고요. 좀 중국에서 엄청 뜨고 있는 폰이거든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주문했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전쯤에. 딱 왔어요. 이게 보면 그 4기가 3기가에다가 핸드폰 이게 사이즈가 5.5인치. 예? 그리고 이게 그 배터리가 4,000 몇백 암페어래 갖고요. 여기 써 있어요. 지금 5일 쓸 수 있다고 지금. 네네. 예, 물론 딴 걸 많이 안 하면 되겠죠. 전화번호 했는데 이거 얼마냐면 단가가 159달러. 159달러. 롤리팝 5.1. 한 7, 8만 원 정도. 그러면 예. 제가 DHL 15불 추가해서 172불인가 계산해 갖고 딱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트 5, 노트 5 나온 거 있죠. 5개 쓰죠. 5개. 해외 주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사실 해외 직구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미국 증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요. 이제 한국 증시도 예전처럼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어떤가요? 좀 따라갑니까? 우리가요? 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제가 사실 미국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못 따라가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 1년간 미국과 중국 증시의 관계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안 봐도 음.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미국은 뭐 네. 바닥에서 기었다. 네.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요게 월간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살짝 비슷합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와 S&P 500 지수 살짝 비슷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다른 이건 최근이죠. 예, 아, 그 나 전 제가 데이터를 네. 봐도 네. 이렇게 흡사하게 움직였던 시절이 별로 없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아주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네. 위안화 평가절하가 됐던 시기가 8월 11일, 12일, 13일. 네. 그때 사실 이제 장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 개인적 생각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 상해 종합주가지수 S&P 500 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상해는 소폭 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며칠 뒤에 PMI 지수가 47.1
나오면서 네. 2년 내 체제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장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국장이 무너지죠. 네네. 급기야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7% 가까이 떨어지는 네. 지수가 7% 떨어진 겁니다. 종목이 네. 아니고. 네. 그랬더니 정부에서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를 급하게 하죠. 25일 장 마감 이후에. 네. 그러니까 25일 장 마감 이후면 그거는 어차피 중국장은 끝난 거고요. 네. 미국 시장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가 아주 급반등합니다. 네. 미리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다. 유동성 공급 이 이상 좋은 뉴스 있겠냐. 그래서 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장이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장중에 3%까지 급등했던 지수가 약보합으로 끝났죠. 그러니까요. 이 영향을 받아서 다음날 중국도 똑같이 또 떨어집니다. 네. 사실 좋은 뉴스인데. 그러니까 요 구간만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좀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한국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사실 요때 움직임이 좀 좋았었나요? 아니, 나빴었나요? 나빴었죠, 뭐. 많이 떨어졌겠죠? 개폭락했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최근 2개월간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기금 운용 확대, 자사주 매입, 시장에 60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아, 600조 원이네? 예. 네. 시가총이 약 1경 원인데 거기에 한 6%에 해당되는 돈을 네. 쏟아붓게 됩니다.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계속 떨어집니다. 네. 이게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본토 국민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장이 떨어지게 되죠. 네. 한마디로 표현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건데요. 네. 이게 뭡니까? 공룡이잖아요, 공룡? 이 공룡인가요? 공룡이 뭐야, 이게? 이거는 그 중국 정부를 빗대서 네. 풍자한 그림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 정부는 네. 일종의 괴물이다. 괴물? 네. 누가 그린 거, 이거? 8월 27일 이거 날 잡아놔야겠네. 이런 거 하는 애들. 8월 27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통이 네. 두 군데가 이렇게 그려지죠. 예. 근데 이제 몸통은 낮아집니다. 고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예. 갑자기 머리를 드는 어떤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을 올렸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괴물이다. 예. 그리고 이게 올린 이유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예. 전승절. 예. 이 9월 3일이 예. 나라에 뜻깊은 어떤 행사가 있는데 예. 장이 떨어지면 되겠냐. 예. 그래서 온갖 기금을 사실은 이제 쏟아부어서 네. 끌어올린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국민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중국 정부가 괴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마라. 네. 인위적인 개입은 할 필요가 없다. 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괴물을 이름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떤 공룡이다,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중국 정부다. 네네. 이름 모를 괴물인데 중국 정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어떤 그런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도 중국 정부다. 네. 수많은 유동성 공고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중국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어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어떤 그 문화가 네. 좀 우리가 다르지 않나. 남 탓 돌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근데 이걸 누가 그린 거예요? 이게 불었나? 이거를 제가 그린 사람 알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을 이제 판단하는 전문가의 그림인데 우리나라 사람 이거를 이름을 넣으면 안 되죠. 네.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우린 신고하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은 뺐고요. 평생 중국에 입국 못하게 하는 거지 이런 사람. 그잖아. 때가 올 텐데. 근데 이 그림에 네. 본토 뉴스에 가서 보면 이 그림에 상당한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고요. 그래요? 맞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어떤 자주우지되는 시장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다 댓글 달았다고요? 상당합니다. 이 나쁜 놈들. 뭐 중국은 지금 이제 막 저희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막 엄청난 블로그, 네. 엄청난 종목을 찍어주는 사람들, 네. 어떤 돈을 받고 네. 유료 회사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어떤 댓글 달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빨리 이겨서 빨리 중국 배워서 나 글로 갈래. 나 그거 정말 자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이 작아. 중국으로 가야지.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주가 부양책들이 다 쓸모가 없는 네. 하나의 이제 해프닝으로 끝난 이유가 네. 이런 이제 국민들이 중국 정부를 불신하는 데 있다 네.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네. 어제자 뉴스가 조금 재밌는 게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네. 중국이 더 이상 주가를 올리기 위한 뭐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부양하지 미국도 않겠다. 빠진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좀 틀립니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우린 번역만 하는 나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번역만 해서 안 돼 이 사람아. 네. 우리 오늘 필수 당하는 날이다. 이 뉴스가 나오고 3%, 4% 가까운 이제
상해가 장이 빠졌습니다. 네네. 빠졌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8이 상당히 이제 견고한 시장의 흐름을 보인 거죠. 네.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수가 나오게 되면 야 이제 뭐 우리 주식을 예. 이제 그냥 내팽개 두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오히려 잘했다 의견들을 보게 되면 네. 더 이상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지 마라. 네. 개입을 하지 마라. 네. 뭐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네.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는 네.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네. 어디서 뭐 수급을 본 것도 아니고요. 네. 장이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좀 떨어지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는 커플링, 네. 중국 정부와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분석하는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최근에 나타난 동향들을 제가 한번 종합해 본 거고요. 네네. 중국 증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네. 수많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들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관심을 두고 네. 실제 중국 기업들의 실적들, 그 내재 가치들 네. 이런 부분들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8월 31일까지 중국 본토의 2,800여 개 상장사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매출은 14조 위안으로 소폭 한 1% 정도 감소했는데 네. 순이익이 1.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들을 뒤에 놓고라도 보더라도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장사를 잘했다. 네. 잘했다라는 부분들은 그 부분 높이 쳐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이제 시장을 하락시켰던 부분들, 네. 중국의 PMI 지수 47.1이 나오면서 2년 내 최저치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장이 굉장히 폭락했는데 네. 사실은 중국의 7월 서비스 네. PMI 지수는 53.8로요. 2년 내 최고입니다. 이 교수도 얘기한 거잖아요, 이 부분. 네. 예, 예, 예. 근데 요게 사실 50을 두고 네. 확장이냐 축소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네. 10대에 있는 어린이들은 외형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막 몸무게 늘어나야 되고 덩치가 커져야 되고. 근데 중국을 아직도 10대로 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반드시 제조업 관련된 회사들이 좋아져야 된다. 네. 근데 그 이면에 지금 중국이 체질이 변화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는 어제 말씀드린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네. 전자상거래 업종들, 네. 서비스업이죠. 네. 이런 쪽의 회사들은 오히려 크게 성장하고 있다. 네.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볼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세계의 지갑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 작은 사실 하나의 지표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런 하나의 이제 재해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승훈 교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네. 네, 방송을. 이 교수 서비스, 그러니까 3차 산업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또 나왔는데 네. 역시 뭐 지난달보다 살짝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0대 위에 53점 몇인가 지금 나온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는 마켓하고 같이 이렇게 그 조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여전히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호조세 지금 나타내고 있다. 중국 차이신 8월 서비스업 지수가 51.5, 전월이 7월달에 53.8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전히 뭐 서비스업 쪽에 대한 쪽은 흐름은 중국 양호하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면 네. 이제 뭐 오늘 구체적인 종목 얘기가 아니지만 이제 서비스업이라니까요. 좀 방대하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 중국의 서비스 좋대고요. 저도 거기 동의하고 중국의 이제 그 공장의 역할, 글로벌 공장의 역할은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국에서 맞다가 아니라 아니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소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섹터는 어느 쪽?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아니라 중국에서 봤을 때는 어느 섹터를 좀 네. 이거는 뭐 네. 그 서비스 업종에 그래서 뭐 주목을 하고 사야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네. 전체적인 큰 시장을 본 거고요. 네.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는 아주 한 가지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무조건 은행주 사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중국의 은행. 중국에 있는 은행주들. 왜 그렇죠? 저평가돼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최근에 지준율 인하가 은행의 순이익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어떤 그런 네. 부분들. 물론 이제 금리가 인하된 부분들은 마이너스지만 네. 지준율 인하가 그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네. 순이익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리포트가 은행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전문 업종이 다 빠졌지만 네. 은행 업종 하나만 네. 상승을 하고요. 네. 잘 버텨준 그런 네.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과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거의 관련된 매매 이런 종목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이렇기 때문에 네. 이 업종에 집중을 하자.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네. 중국은 좀 틀리고요. 그나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에. 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증권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들, 네. 그 종목들이 현재 목표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큰 괴리로 떨어져 있는가 네. 이런 종목들을 올린다든지 네. 좋은 종목인데 고점 대비 70%가 떨어진 종목들을 네.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네.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런 종목을 딱딱 집어서 하는 부분들은 없었고요. 네. 대부분 중국의 정책들이 네. 일관된 뉴스였는데 네. 최근 들에는 개별 종목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 네. 이런 부분들이 큰 이제 흐름에서 좀 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는 어떤 서비스 섹터 좀 보세요? 관심 있는 중국 쪽에서. 저는 뭐 여전히 그 음원 음원이나 컨텐츠 쪽 관련된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화장품 쪽이나 이런 쪽은 밸류를 먼저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이라면 음원 같은 경우나 이제 영화 앞에서도 뭐 그 쇼박스 암살이라든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9월 지금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8월 4일 날부터 지금 단속 조치 들어갔는데 그 계도 기간 한 달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돈 받아.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9월 돈 4일 받는 거야? 오늘부터 받는 건가요? 오늘부터 돈 예, 받는 9월 날. 1일부터 이제 이 음원 쪽에 대한 단속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된 흐름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조는 네. 사실은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중공업이 발달을 해 있고 경공업은 약간 발달이 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나 이런 쪽을 아직까지 못 따라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네. 그동안에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누가 가서 해결해 줍니까? 코스맥스하고 지금 한국콜마가 가서 해결해 네.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중국이 이제 부족한 화장품 기술을 코스맥스가 생산해서 니네가 마케팅 해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화장품 시장에 대한 쪽도 중국 자체 브랜드에 대한 시장이 커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조업은 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조업은 한 몇 년만 있으면 한 2, 3, 5년만 있으면 쉽게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이 기술 격차 우리가 뭐 일본하고 기술 격차 났던 반도체 분야도 10년 지나니까 바로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듯이 금방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문화라는 거는 그렇죠. 한 세대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걸 보고 자라야지만 그게 그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문화가 바뀌는 거는 한 세대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화 쪽 컨텐츠 쪽에서에 대한 앞서 있는 게 가장 중국에 우리가 중국 대비해서 네.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기적으로 여전히 음원 관련주 지금부터 해서 뭐 물론 이제 중국 소비주도 좋기는 좋은데 네. 이 중국 이 음원 관련주나 영화 관련주나 이런 쪽을 중국 소비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이 교수 수준 높죠? 아, 예,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갖고, 네, 이렇게 많이 알고, 아까 말씀하신 게 중국 본토에서의 어떤 관심이. 번역도 조금 높죠? 아, 예, 예. 그런 거 같은데, 국내에서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부분들은 중국이, 중국 정부의, 혹은 중국 내의 어떤 그런 뉴스보다는 네. 좀 더 글로벌한, 네. 미국에서의 어떤, 미국에서 보는 중국의 시각들, 네. 그런 판단, 해석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높이 사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장을 오히려 따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미국 장의 어떤 흐름을 앞으로도 네. 지속적으로 따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주 가시면 안 되고요. 질문이 또 남았습니다. 예, 예. 저는 두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서비스. 근데 저도 좀 저만 여기서 그냥 저는 가만히 여기서 지나가면 저는 그냥 번역만 하는 사람 되잖아요. 저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중국 소비는 계속하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성규도 했지만 이게 생산에 좀 축도 준다고 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이렇게 맛들이면 계속 가는 거죠, 사람들이요. 피자를 한 번 먹기 쉽지 않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는 거거든요. 그냥 뭐든지 맛있으면 먹는 건데. 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어저께인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까먹었는데요. 지금 어저께였어요? 제가 한중 비자 면제. 네. 어저께 얘기했나? 그저께 얘기했나? 그저께 했잖아요. 이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국 정부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겠다고. 근데 중국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한번 이게 얘기 나오면 지금 만에 하나 대통령님께서 내일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얘기라도 말만 비치면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저는 항상 이런 거 보면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게 하나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어요. 모든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낀 거는 제가 한번 뉴스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거 보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어저께 서울시에서 관광업계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래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자 그랬어요. 2천만이 서울에만 2천만 원이거든요. 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오면 딱 어저께 서울세 지난번 작년에 1,000만 명이 왔어요. 1,140만 명. 근데 이거 더블 가겠다는 거예요. 더블. 일본 사람이 더블 오기 쉽지 않죠. 예? 일본 사람이 다 와봤지 잘 안 돼요. 미국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많이 오겠어요? 네. 이게 1,000만 맞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국 사람이 유인하는 거였는데 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이거는 서로 다 맨날 이게 언론이라는 게 항상 똑같다 가거든요. 이게 보면 2천만 시대를 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쉽게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보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2천만이 오면 서울시에서 잘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잘 데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러브호텔도 다 그냥 싹쓸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은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군불이 떼고 시작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뭐 국회에서 안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조만간 얘기 나옵니다. 지금 이거요. 이렇게 되면 레벨업이 한 단계 레벨업이 아니라 두세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죠. 관광호텔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 관광호텔들이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세요? 호화라고 했는데 마포에 짓고 있는 거 AK홀딩스. 그거 말고도 한국경제 앞에도 한국경제 앞에도 네. 한국경제 건물이 되게 거기 네. 정말 안 좋은 데 있거든요. 교통이. 네. 거기 정말 교통 안 좋은 안 데 좋죠. 있어요. 진짜 안 좋아. 진짜 택시를 안 타고는 애매하죠. 네, 택시를 안 타고는 갈 수 없는 곳에 있는데 우린 걸어가잖아. 네, 그런데 지금 관광호텔이 있어. 그러니까요. 아, 대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하여튼 이런 것들 한번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아까 뭐 영화 얘기했잖아요. 영화 얘기하면 저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시 높을 것 같은 주식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전 세계.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 이거 마음대로 보여드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보여드린 거예요. 아무리 장전문가 애들어도 살 수가 없다. 이거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어저께요. 오늘 6% 또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면 올해요. 올해 언제? 이거 8월 달인가? 이거 언제? 해갖고 2월 달에 해갖고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한 10배 올랐어요. 이것도 10배 올랐다가 최근에 고점 대비 보면 한 30%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게 완다 시네마입니다. 완다 시네마.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센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강통이 되면 저보러 저는 그때 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거. 전 절대 어디 가서 주식 얘기 안 하잖아요. 종목 얘기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거 사라 그러죠. 요새. 이거 딱 한 기억하고 있으라고. 완다 시네마. 002730. 지금 못 삽니다. 못 사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에서 극장은 우리나라 대비 10분의 1밖에 안 갔다 아직도. 1인당 0.5회밖에 안 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 친구들도 결국 5회 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공산당이라는 나라들은 공산당은 영화를 좋아했어요. 영화 보는데 익숙해. 근데 다만 영화 보기가 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를 다 마을 같은 데서 강제 상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영화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완다를 꼭 지금 못 사니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성강투 되면 제가 또 얘기 안 하죠. 이런 거.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있죠? 미국 시장.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님. 전체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하시는데요. 한국도 보고 다 보시잖아요. 해외 주식 비중이라든가 미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 두시면 좋겠다고. 친구들이랑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국내하고 해외요? 네. 저는 예전부터 50대 50으로 50대 50? 예. 만약에 많이 주식 산다고 그러면 50대 50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굳이 삼성전자와 애플 관계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008년도인가? 이제 현대 이건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얘기하죠. 현대가에 그 2세가 오셨는데 2008년도에 이제 애플을 원래 설명하려고 한 게 삼성전자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좀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가서 좀 보자. 설명 쭉 드렸더니 결국 이제 애플을 사셔갖고 시장의 선도주 아닙니까? 상당히 큰 수익을 보셨던.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한국 내에서 어떤 종목을 찾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네. 미국의 US 갭이 상당히 좀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더 큰 폭의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 50대 50으로 가져가도 네. 투자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네.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어떤 분이 하셨는데 배당주에 또 9월 달에는 관심을 가져봤어요. 배당주 또 이게 굉장합니다. 미국, 네. 미국 같은 경우에서 네. 비중을 꼭 이제는 글로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네. 뭐 이렇게 적은 이런 게 아니고 네. 정확히 반, 네. 50대 50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은? 그 중에서 미국이요? 네. 50대 50 한국이랑 글로벌 50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 합치면 한국이 50이고요. 네. 미국이 30, 중국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대 3. 50? 예. 딴 나라는 안 해요?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아니 한국 50, 예. 그러니까 중국 20, 미국 30 하셨잖아요. 네.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저희 그 37개국 지금은 50개국 그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통해서.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다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말씀하시는 예, 시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미국에 다 미국에 DR로 다, 상장돼 있기 다 때문에 거래가 됩니다. 예. 네. DR로 이 상장돼 채용이 있는 지금 일본이랑은 안 되죠. 일본은 안 되고요. 리얼타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네. 50여 개국의 주식을 과연 거래할 수 있느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50여 개국을 미국 통해서 다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꼭 뭐 어떤 나라 뭐 우리가 얘기하면 좀 어려운 나라들. 최근에 제가 이스라엘 주식을 하나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이오? 예, 아니요. 바이오는 아닌데. 네. 그런 거죠. 저도 그게 그게 아는 거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이스라엘 거래소로 들어가서 네. 통화로 바꿔서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국도 네. 한 200의 종목이 이미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굳이 BID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굳이 뭐 시장 국가별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큰 축에서 네. 미국과 중국을 보유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말씀하셨는데 전 일본도 주식 사고 싶은 게 딱 두 개 있는데. 일본. 일본은 일본도 있죠. 나중에 그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좀 계좌 하나에서 좀 다 되면 안 돼? 그거 왜 해외 주식도 되고 그게, 우리 주식도 되고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선물 옵션도 되고 그게 왜냐하면 한국이랑 그 해외 계좌는 하나만 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게 외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환전도 해주고 이제 내부적으로 다 되는데 은행 뱅킹도 하고 내부적으로 다 되는데 예. 실제로 보면 계좌를 두 개 들어가는 게 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이게 뱅킹도 하고 환전도 하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근데, 하고 다 내지. 근데 늘 그렇잖아요. 옵션도 하고. 그런 약간의 어려움, 네. 복잡함을 이길 때 큰 돈을 버는 거죠. 네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다 할 수 있게 그럼 돈 벌겠어요, 솔직히. 그쵸. 먼저 가는 놈이 돈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계시니까 먼저 갈 수 있죠. 먼저 갈 수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까지 다 아우르시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모든 여증권 영업하시는 분 중에 장년분 같이 전 세계에서 주식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까놓고 누가 있어? 나보라 그래. 없죠. 없다는 거죠. 전문가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